안녕하세요, 깐손입니다. 오늘은 페이즐리 자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색이 다른 두 가지 실의 꼬임이 예쁜 휘프트 러닝 스티치, 입체적인 인맥 표현이 매력적인 크레탄 스티치, 자수 장식에 잘 어울리는 패더 스티치를 배우고 지난 시간에 배운 아웃라인 스티치와 프렌치너 스티치로 식물의 줄기와 테두리를 수놓아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휘프트 러닝 스티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휘프트 러닝 스티치는 색이 다른 두 실을 사용해 먼저 수놓은 러닝 스티치를 다른 실로 휘감아 예쁜 꼬임을 만드는 스티치입니다. 먼저 바탕이 되는 러닝 스티치를 수놓아 보겠습니다. 러닝 스티치는 점선 모양의 스티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휘프트 러닝 스티치를 수놓을 때의 러닝 스티치는 한 땀의 길이는 짧게 그리고 스티치 사이의 간격은 좁게 수놓아야 두 실의 꼬임이 풍부하고 예쁘게 표현됩니다. 일반적인 러닝 스티치와의 자세한 차이는 스티치 기법 중 러닝 스티치 편을 참고해 주세요. 시작점에서 나와 한 땀 길이의 점으로 들어갑니다.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다시 나와 한 땀 길이의 점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한 땀의 길이와 스티치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점선 모양의 선을 수놓습니다. 이때 한 땀의 길이가 짧고 스티치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많은 수의 꼬임이 생겨 스티치의 효과가 강조됩니다. 러닝 스티치는 프랑스 자수의 장력 조절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스티치입니다. 이때 장력 조절을 신경 쓰지 않고 실을 팽팽하게 당기면 프랑스 자수가 아닌 바느질의 한 종류인 홈질이 되는데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홈질을 할 땐 원단을 바늘로 한 번에 여러 번 동시에 통과시키면서 쭉 당겨 점선을 표현합니다. 같은 세 가닥을 사용했는데도 부피감 차이가 큽니다. 앞 시간에서 배운 장력 조절 팁들을 염두에 두고 세 가닥 실의 부피감을 잘 살려가며 수놓습니다. 프랑스 자수에서의 장력 조절에 대한 기본 개념은 페이즐리 자수 1편과 2편을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땀 지점으로 들어갈 때 실을 당기게 되는데 이때 실을 팽팽하게 당기지 않고 실이 원단 바닥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면 더 이상 실을 당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을 팽팽하게 당기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장력 조절에 대한 감을 익혀갑니다. 부피감을 잘 살릴수록 나중에 실을 휘감을 때 꼬임의 모양이 더 잘 드러납니다. 이제 러닝 스티치를 휘감아 예쁜 꼬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색이 다른 실을 바늘에 끼우고 매듭을 지어 준비합니다. 러닝 스티치와 같은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러닝 스티치의 땀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끝이 뾰족한 바늘을 사용할 땐 바늘 귀로 스티치 아래를 통과시키면 훨씬 수월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러닝 스티치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예쁜 꼬임이 생깁니다. 실을 엮어가거나 지금처럼 스티치 아래를 통과시켜 표현하는 기법에서는 끝이 뭉툭한 바늘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수놓을 수 있습니다. 끝이 뭉툭한 바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클래스 1편 프랑스 자수 기본 준비물 편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러닝 스티치를 휘감으면 끝점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다른 색 실로 바깥의 러닝 스티치를 휘감아 보겠습니다. 항상 러닝 스티치를 휘감을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휘감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러닝 스티치를 감아 보겠습니다.
감아준 방향에 따라 두 스티치의 꼬임의 결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감아가는 실과 러닝 스티치를 수놓은 두 실의 색상 대비가 클수록 휘프트 러닝 스티치의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실의 색상 대비가 큰 안쪽의 휘프트 러닝 스티치의 꼬임이 더 또렷하게 표현됩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로 식물의 줄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도안에서도 먼저 곡선의 방향을 확인하고 곡선의 볼록한 방향을 몸쪽을 향하게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놓아 갑니다. 첫 시작점에서 나와 한 땀 거리의 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실을 완전히 당기지 않고 여유분 고리를 왼손 엄지에 걸어둡니다. 다시 시작점으로 나옵니다. 실을 가볍게 당겨 여유분의 고리를 없앱니다. 실을 아래로 내려 꼬임을 만듭니다. 시작점에서부터 한 땀 반 거리의 점으로 들어갑니다. 한 땀의 반 지점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여유분의 고리를 없앱니다. 다시 실을 아래로 내려 꼬임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땀 길이의 점으로 들어갑니다. 한 땀의 반 지점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여유분의 고리를 없앱니다. 다시 실을 아래로 내려 꼬임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땀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수놓아 갑니다. 다음은 크레탄 스티치입니다. 입체적인 인맥 표현이 매력적인 스티치로 자수에서 식물의 잎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꽃잎의 가장 끝점에서 나옵니다. 바로 아래에 한 점으로 들어가면서 고리를 만듭니다. 조금 떨어진 아래에 한 점으로 다시 나오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고리의 크기를 줄입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잎의 끝모양이 예쁘게 표현됩니다. 도안의 외곽선상의 한 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워지지 않는 인쇄된 도안의 경우 외곽선상이 아닌 외곽선 바로 옆으로 들어가면서 수놓아 도안선을 덮어 가립니다. 중앙선상의 한 점으로 다시 나오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고리의 크기를 줄입니다. 반대쪽의 도안선 바로 옆의 한 점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중앙선상의 한 점으로 다시 나오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고리의 크기를 줄입니다. 양쪽을 번갈아 오가며 앞의 과정을 반복해 잎 모양에 맞춰 도안을 채워갑니다. 도안 모양을 잘 살려서 수놓을수록 스티치가 예쁘게 나옵니다. 이때 팽팽하게 당기지 않고 조금 덜 당겼나 싶을 정도로 당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스티치는 특히 팽팽하게 당기면 동양 자수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장력 조절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프랑스 자수의 포근한 표현법을 연습합니다. 중앙의 인맥이 다 채워지면 고리 바깥쪽의 한 점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부분은 주변 스티치의 결에 맞춰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수평으로 나란하게 수놓아 빈 곳을 채웁니다. 잎을 여러 색으로 섞어 수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실이 모자랄 때 새로운 실로 연결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새로운 실을 바늘에 끼우고 매듭을 지어 준비합니다. 자수에는 항상 들어가는 땀과 나오는 땀이 한 세트로 있는데 들어가는 땀 순서에 기존 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땀에 기존 실이 아닌 미리 준비해 뒀던 새로운 실로 나옵니다.
기존 실의 여유분을 뒤에서 살짝 당겨 없애고 새로운 실로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다시 색을 변경하고 싶거나 실이 모자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실을 교체합니다. 수트를 뒤집어 기존 실을 매듭 짓고 남은 실은 짧게 자릅니다. 다시 앞면으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이어진 새로운 실로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패더 스티치입니다. 알파벳 U 모양이 좌우로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는 귀여운 모양의 스티치로 식물의 줄기나 해조류를 표현하거나 자수의 테두리를 장식하기에도 좋습니다.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시작점과 작은 삼각형 모양을 이루도록 바늘을 꽂습니다. 이렇게 술을 놓는 방향으로 미리 바늘을 꽂아두고 수놓으면 스티치의 모양과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조금 더 쉽게 수놓을 수 있습니다. 바늘을 빼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U 모양을 만듭니다. 다시 작은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바늘을 꽂습니다. 바늘을 빼면서 실을 가볍게 당겨 U 모양을 만듭니다. 좌우를 번갈아 가며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플라이 스티치는 V 모양이 될 때까지 실을 당겨 각진 모양으로 표현했지만 패더 스티치는 실을 살짝 덜 당겨 U 모양으로 곡선을 만들어 실의 부피감도 잘 살리면서 한층 더 귀여운 느낌으로 스티치를 표현해 봅니다. 바늘을 한 번에 찔러 넣기 힘들 경우 지금처럼 두 과정으로 나눠 바늘을 찔러 넣고 빼내면서 수놓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다 수놓으면 고리 바깥쪽의 한 점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프렌치넛 스티치입니다. 구슬 모양의 귀여운 프렌치넛 스티치로 스티치 외곽을 장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된 프렌치넛 스티치들은 일정한 크기로 고르게 수놓아야 더욱 예쁘게 표현됩니다. 일정한 크기로 수놓을 때는 실을 당기는 힘 조절이 중요한데 자세한 방법은 이전 페이즐리 자수 1편의 프렌치넛 스티치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패더 스티치의 날개와 날개 사이에 프렌치넛 스티치를 하나씩 수놓아 보겠습니다. 패더 스티치의 끝선에 맞춰 두 스티치의 중간에 수놓으면 간격을 맞추기가 더 쉽습니다.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실 위에 바늘을 올려두고 실로 바늘을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감습니다. 바늘을 시작점 가까운 한 점에 살짝 꽂습니다. 왼손으로 실을 가볍게 당겨 꼬임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바늘을 원단 아래로 내리면 귀여운 구슬 모양의 스티치가 나옵니다. 페이즐리 자수 1편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모양의 프렌치넛 스티치는 매 스티치마다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야 스티치가 덜렁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그리고 스티치를 수정하고 싶을 때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기 좋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놓아 갑니다.
오늘은 식물 표현에 유용하게 자주 사용되는 스티치들을 배워봤는데요. 이 기법들을 잘 익혀두면 꽃바구니를 수놓거나 자수 작품의 빈 공간을 다채롭게 채우는 데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치를 수놓다 궁금증이 생기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이라도 괜찮으니 언제든 편하게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로 충분한 답을 드리기 힘들 경우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 속에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페이즐리 도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